안녕하세요. 짜몽천사TV의 에비입니다. 오늘은 9988234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9988234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돌아가시는 거죠. 정말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 수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죠. 자, 국가별 남녀 평균 수명 올해 초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평균 수명이 긴 나라, 상위 10개 나라를 보게 되면 모나코, 일본, 대한민국, 스위스, 대만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남녀 평균 수명이 낮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에스와티니, 앙골라, 잠비아, 레소토, 모잠비크,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나코는요, 남녀 평균 수명이 거의 90세예요. 여자는 93.84세.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도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83세. 남자도 80을 넘었고요. 여자는 거의 86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에스와티니,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쪽을 남동부에 있는 이펀 군주제 국가로 알려져 있는 에스와티니는 평균 수명이 32세가 안 돼요. 여자가 32세가 조금 넘고요. 남자가 31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이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과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벌써 이미 두 배가 넘는 평균 수명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라의 평균 수명의 추이를 보면은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2016년 현재 약 2살 정도 더 많이 사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쪽 자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2030년 출생자 평균 기대 수명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드디어 1등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자는 90을 넘고요. 남자는 84세까지 올라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장수국가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요. 세계 보건기구의 자료를 B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신문을 보니까는 인간의 수명이 10년 주기로 3년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날이 굉장히 많이 남으신 분들은 미루어 짐작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100세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관건은 바로 무병장수에 있다는 겁니다. 제 외할머니가 정말로 장수하셨습니다. 1910년생이신데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12월 29일 날 한 해를 거의 꽉 채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05세까지 사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가까이에서 저희 외할머니를 지켜봤기 때문에 나름의 장수하는 비법을 배우게 됐어요. 많은 분들은 장수에 대해서 그 노하우, 어떻게 하면 장수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주변에 100살이 넘게 사신 분들이 과연 계신가? 저희 외할머니는 선거철만 되면은 집으로 동네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동네에서도 또 저희 구에서도 가장 오래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후보자들 이런 분들이 다녀가시곤 했죠. 저희 외할머니의 삶을 쭉 지켜보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서 삶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의 원칙을 잘 따라 하시게 되면은 무병장수, 굉장히 오래 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102세 때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고관절이 부러지지 않으셨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살아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외할머니의 특별한 장수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만드시는 거, 그 다음에 빨래 하시는 일, 청소하시는 일, 그리고 텃밭 가꾸시는 일. 정말 저희 외할머니는요,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저희 외할머니가 잠시도 가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저희 외할머니가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집안일의 대부분을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안일의 대부분을 담당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것이 그냥 당신의 맡겨진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돌아보면은 늘 무언가를 하고 계셨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리고 항상 움직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날에 방에서 빈둥빈둥 거리거나 낮잠을 자고 있으면은 문을 여시고 저에게 따끔한 얘기를 하셨지요.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죽으면 누워있고 싶지 않아도 누워있어야 한다. 살아있을 때 누워있지 말고 움직여라. 정말 이 얘기는 제게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때야 누워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고 문을 닫고 나간 다음부터 이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고 나면은 누워있고 싶지 않아도 누워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정말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구나. 저희 외할머니의 부지런함을 대변해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정말 조금 드셨어요. 소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장수의 비법 중에 하나가 보니까 소식이 있더라고요. 조금 먹는 것. 정말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는 조금 드셨습니다. 많이 움직이시는 거에 비해서 조금 드셨거든요. 그리고 채소 중심의 식단을 주로 많이 드셨고요. 그 다음에 가리는 음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당신도 가리지 않고 상을 차려주셨고, 또 당신도 가리지 않고 잘 드셨고. 그래서 할머니를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게, 먹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특별히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이 잔치국수예요. 이 소박한 잔치국수. 멸치로 육수를 내시고서 거기에 김치를 쫑쫑쫑 썰어서 호박을 좀 이렇게 볶아서 올려서 드시던 그 잔치국수,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잔치국수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너무 자주 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잔치국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국수가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긴 국숟가락이. 그래서 국수를 많이 드셔서 장수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저희 외할머니는요,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이 군인들입니다. 왜 군인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거죠.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진짜 하루 1년, 한 달 1년 큰 변화가 없으셨던 삶을 사셨어요. 집안 식구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시고 집안 식구 누구보다 일찍 주무셨어요. 그러니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동안 항상 움직이셨고, 식사 끼니 때 조금 드셨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일을 담당하시면서 그 일이 얼마나 그 단조로운 일입니까? 그 단조로운 일을 저희 할머니는 묵묵히 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이 쳇바퀴 속 그 삶을 지겹다 여기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 뭐 특별히 빨간 날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그곳에서 뭐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 뭐 씻고 주무시고 정말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 쳇바퀴 속을 그냥 도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겹다 여기게 되면은 삶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생각을 하고서 잘 감당하면은 거기서 또 기쁨도 얻고 보람도 얻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지요. 자, 저희 외할머니의 장수 비법 네 번째입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모습처럼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뭐 정말 낯선 사람도 스스럼 없이 집에 들이셨어요. 그리고 뭐 남녀노소 누구와도 금방 친구가 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그 외할머니가 그 사람들하고 너무 쉽게 친해지고 또 그분들을 뭐 집으로 쉽게 불러들이고 하는 모습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학교 갔다 돌아올 적에 낯선 분이 뭐 집에 계시고 하면 제가 투덜투덜 많이 그랬죠. 투정도 부리고 뭐라고 많이 했는데 가신 다음에 그 손님분 가시고 난 다음에 외할머니께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에게는 다 배울 것이 있다. 사람 멀리하면 그만큼 배움이 적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돌아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많은 분들과 만나서 대화했던 것은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셨던 것 같고, 그리고 연세가 드셨어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셨거든요. 굉장히 현명하셨고, 나이 드신 거와 달리 굉장히 생각도 진보적이셨어요. 자, 저희 외할머니의 장수 비법 다섯 번째입니다. 요거 약간 특이합니다. 뭐 팔 벌리고 있는 사진 보이시면은 뭘까 생각이 드시겠죠. 이겁니다. 저희 외할머니는요, 작게 실망하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게 저희 외할머니의 장수 비법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당시 외할머니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사셨어요. 그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사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뭐 좋았던 일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 이상으로 아마 안 좋았던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게 아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였겠지요. 외할머니는 참으로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신 분입니다. 항상 뭐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이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밝은 면을 사랑하셨고, 항상 저희들한테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조근조근 밝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참으로 좋아하시고 많이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정말로 외할머니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면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직접 얘기하시기보다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굉장히 일찍 그 외할아버지를 여의셨어요. 일제 시대에 해방되던 그 해에 그
이미 외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요. 그때 큰이모, 둘째 이모,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저희 어머니, 셋째 딸을 데리고 외할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서 그 한국으로 넘어오는 배에 정말 장정들도 그 배를 제대로 타지 못했다고 하는데 세 자녀를 잡고 품고 외할아버지의 유골을 품고서 그 배에 올라서 한국에 오셨으니까 엄청나신 거죠. 이미 굉장히 젊은 날에 외할아버지를 여의시고 사셨어요. 항상 아마 저희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손자인 저와 저의 아이들까지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 외할머니한테 이제 일요일 날 인사드리러 찾아가고 하게 되면은 문뼈바지 속에 주머니에서 사탕이라든가 꼬깃한 1,000원짜리 한두 장 정도를 꺼내서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 정말로 신기하면서도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눈빛, 야, 내 손자가 또 애를 낳았구나, 이런 눈빛, 저는 볼 적엔 되게 대견해 하셨고 저희 아이들을 볼 적엔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진짜 그 저희 아이들에게 줬던 그 사탕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네주던 그 외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금도 굉장히 그립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셨어요. 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니냐고. 밥은 먹고 왔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외할머니 볼 때마다 물어보신 것처럼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희 외할머니의 특별한 장수 비법 5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늘 부지런하셨다라는 거. 두 번째, 소식을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대인관계가 원만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작게 실망하고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거. 네, 이 5가지가 저희 외할머니 105세까지 사신 저희 외할머니의 장수비법이라고 가까이에서 저희 외할머니를 지켜본 손자 입장에서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여기에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만한 것, 첫 번째,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조금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새삼스럽게 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뭐 친구라든가 가족들과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실망은 작게 하고 아주 작은 기쁨에도 크게 기뻐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다 건강하고 좋은 기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의 제목 9988234의 의미는요, 이거 같아요. 99.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88이 중요하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그다음 잘 챙겨 드시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짜증 많이 내지 마시고, 스스로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생각 가지시고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만나서 뭐 신변 잡기라도 좋으니까 얘기 나누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시게 되면 분명히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짜몽천사TV는 여러분이 키워가는 방송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